예, 하키원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준비를 했고요. 아마 이제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한 다음 주 정도까지는 그냥 이제 쭉 요런 느낌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아마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키원원은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뭐 너무 막 개막 초반에 좀 그런 게 너무 많고 이러면 이제 그때는 좀 빠질 수 있고, 근데 어쨌든 정기적으로 제가 할 예정이기 때문에 좀 뭔가 찾아보는 사전 같은 느낌으로서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말씀을 드려봅니다. 두 번째 선정한 주제는 링크입니다. 링크. 아무래도 페이스오프로 경기를 시작한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경기가 펼쳐지는 곳은 링크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링크의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한번 살펴보시는이 아니지.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를 했고요. 참고 말씀드리면 링크가 또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면 이제 NHL도 그렇고 IIHF도 그렇고 룰북에 가장 먼저 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링크 내용이 당연히 이제 경기가 펼쳐지는 곳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더 큰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링크. 이제 뭐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이제 뭐 항상 이제 보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 이건 이제 베투베 아레나, 디나모 모스크바의 홈구장이죠. 뭐 지금 이제 리뉴얼이 돼가지고 이제 지금 이 모습이랑은 확 달라졌는데, 일단 이제 베투베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예, 뭐 정말 굉장히 일반적인 뭐 링크의 모습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또 눈썰미가 빠르신 분들이라면 바로 캐치를 하셨겠지만, 북미 사양은 아니네요. 바로 캐치를 하셨다라면 역시나 눈썰미가 좋으신 분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링크의 정의는 NHL과 IIHF에서 치러지는 경기는 링크에서 치러져야 되는데 이게 결국 규격과 치수를 준수를 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펼쳐지는 곳이기도 한데 당연히 그 경기를 펼쳐지기 위해서는 규격과 치수, 리그에서 정해준 규격적인 부분, 그 라인을 긋는 그런 기준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의 치수를 준수를 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 과정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일단 이제 그러면 이제 링크의 규격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요거 이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의 규격은 일단 NHL 링크 같은 경우에는 가로 200피트, 세로 85피트 이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이제 그 피트는 잘 안 쓰잖아요, 그죠? 이거를 이제 미터로 환산을 해보면은 200피트는 약 61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세로 같은 경우에 이제 85피트 같은 경우에는 25.8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사치로 이제 딱 따져보면은 한 이제 60m, 26m 한 이제 이런 느낌으로 되게 되는 그림으로 규격이 그려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IIHF 링크 같은 경우에는 규격이 좀 다릅니다. 가로가 60m, 그리고 세로 같은 경우에는 26에서 30m 사이면 오케이입니다. 예, 26에서 30m 사이면 오케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전에는 이제 핀란드 규격이라고 해가지고 가로가 28m인 링크도 이제 유럽에는 좀 있어요. 유럽에는 좀 있고, 뭐 이제 KHL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KHL에서도 28m 가로인 링크가 있었습니다. 요즘엔 거의 다 KHL을 26m로 다 이제 바꿨는데 어쨌든 IIHF에는 링크 규격이 26에서 30이다라는 거, 이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나 말씀을 드리고, 뭐 도식으로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예, 도식으로 살펴보면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위에가 이제 60, 30이고 아래가 26, 60인데 보시면 이제 확연한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죠. 확연히 작아지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쉽게 구분을 하시기 위해서는 역시나 그냥 이제 좀 쉽게 구분하고 싶다, 눈대중으로 쉽게 구분하시고 싶으면은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해시마크랑 요게 해시마크라고 보통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제 페이스오프 바깥쪽에 있는 해시마크랑 보드 쪽이랑 거리가 눈대중으로 딱 보셔도 굉장히 좁죠, 그죠? 하지만 이제 요거는 좀 거리감을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기준으로 그냥 이제 보시면 좋습니다. 좀 많이 떨어져 있다 싶으면 IHF 규격, 그냥 일반적인 IHF 규격이구나. 예, 확 붙어 있다 싶으면 북미 규격이구나. 이제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아요. 코너 쪽의 반지름도 이게 뭐냐고 하면은 여기입니다. 그죠? 당연하겠죠. 여기에요. 제가 지금 코너 쪽 반지름이다라고 하면 여기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요렇게 나오겠죠. 요런 식으로 이제 그어지겠죠. 선을 또 그어 보면은 코너 쪽의 반지름도 당연히 규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보시면은 이제 NHL 같은 경우는 코너 쪽 반지름이 28피트, 이제 8.56m. IIHF 같은 경우에는 7m에서 8.5m 사이입니다.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NHL 규격까지도 포함을 하겠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아요. 그죠? 왜냐면 이제 또
링크 이제 좌우폭이 넓어지면 당연히 반지름 좀 줄어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일반적인 IIHF 쪽에서는 7m. 근데 뭐냐 NHL 규격으로 들어가면은 더 넓어진다라는 거 이거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보면은 IIHF 규격에서는 그죠? IIHF 규격에서는 NHL 경기를 못 하는 거고요. 엄밀히 따지면. 근데 이제 NHL 규격에서는 IIHF 경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도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참고로 링크의 규격에 따라 나올 수 있는 양상 자체는 공간의 활용의 차이입니다. 결국은. 공간이 이제 훨씬 더 넓어지잖아요. 아까 이제 그 도식에서도 보셨겠지만 공간이 훨씬 더 넓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넓은 링크는 당연히 공간 활용에 용이한 측면이 있고요. 뭐 지역 진입이라든가 아니면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도 공격수가 한 명 수비를 딱 제끼면은 한 명 수비를 제껴도 그 제껴진 수비가 정말 이제 극단적인 예시에는 그 제껴진 수비가 다시 리커버가 되는 상황도 나올 수가 있어요. 넓은 링크에서의 경기는. 하지만 좁은 링크에서 경기를 하면은 한 명 딱 뭔가 이제 뭐 환상적인 무브로 딱 제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리커버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느낌에서에도 공간 활용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공간이 넓기 때문에 지역 같은 부분을 파고들 때라든가 이런 부분도 IIHF 일반적인 규격에 훨씬 더 용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NHL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뭐 당연히 폭 자체가 좁아져 버리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공간 자체가 옆쪽 공간도 이제 좁아지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지역 진입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도 또 이제 좀 더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이제 그 부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세부적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가장 요걸 이제 가져온 이유는 가장 가운데에 이제 적혀 저 라인이 센터 라인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을 구분하는 파란색 라인을 블루 라인, 그리고 이제 골이 판독이 되는 라인을 골 라인. 이제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뭐 다른 숫자들은 사실 이제 또 보셔도 괜찮은데 뭐 다른 숫자들은 좀 무시를 하셔도 괜찮아요. 어쨌든 전반적인 부분이고 페이스오프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드렸듯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 라인 같은 경우에도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일반적인 라인은 5cm 이게 그 뭐냐 라인의 폭이 5cm입니다. 근데 블루 라인이라든가 센터 라인 같이 좀 굉장히 중요한 라인들은 30cm. 그죠? 크죠? 이제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 예시되는 부분은 이제 페이스오프 스폿. 그죠? 페이스오프 스폿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여기 이제 굉장히 두껍게 이렇게 빨간 줄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제 요게 35cm입니다. 야,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중요한 것들은 좀 굵게 표시를 하는구나라고 바라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라인도 이렇게 그어진다라는 부분 확인을 하셨습니다. 보드 또 요거 이제 빼놓을 수가 없죠. 하키에서 정말 보드라는 부분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도식화하면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죠? IIHF 룰북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지금 이제 이런 느낌으로 돼 있고 요걸 이제 말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보호 글래스의 높이가 좀 다른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텍티브 네팅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네트가 이렇게 쫙 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NHL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결국 이제 제가 요 그림을 가져온 거는 여기 지금 이제 요 글래스 높이랑 그죠? 요쪽 이제 골 뒤쪽에 글래스 높이랑 여기 높이가 다릅니다. 네, 당연하다라고 하면 당연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공격의 슈팅이라든가 아주 강력한 시도 자체를 이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조금 더 높다라고 바라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요렇게 프로텍티브 네트가 이제 요렇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그죠? 요 영역에도 들어가 있죠.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리고 골라인 근처 사실 이게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기준이냐면은 골라인 근처에서 4m까지는 2.4m 유리를 쓰고 플러스 네트까지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다른 영역 같은 경우에 이제 1.8m 유리를 이렇게 쭉 둘러도 돼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건데, 결국 이제 뭐 4m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하시면은 요게 골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여기가 골라인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4m 최소 여기에서 4m까지는 2.5m짜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 유리가. 예. 그리고 이제 요거 총 높이가 아마 한 3. 몇 미터인가? 어쨌든 이제 그건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쨌든
일반적으로 이상적인 보드의 높이는 한 1.8, 1m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골라인에서 4m의 기준으로 더 높은 유리를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 그렇게 뭐 룰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요 부분도 당연히 지켜져야 되는 사항이고요. 사실 보드를 이제 뭐 이런 규격적인 부분은 또 그냥 이제 보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하키라는 스포츠에서 보드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죠. 왜냐면 아이스하키는 사실상 장외 판정이 자주 나오진 않아요. 물론 이제 장외 판정이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죠. 퍽 이제 그냥 뭐 클리어 하다가 벤치로 넘어간다라든가 글래스 넘어서 넘어간다라든가 슈팅이 이제 굴절돼가지고 넘어간다라든가 그런 상황들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장외 판정이 벽으로 이렇게 막혀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드로 막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장외 판정이 좀 나오기가 드문 환경이잖아요. 그죠? 사실상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우리가 좀 뭐 4대 스포츠 기준으로 봐도 이런 리그가 없지 않습니까? 농구 같은 경우에도 보드가 아니라 선으로 규정이 돼 있고, 축구는 4대 스포츠나 뭐 미국 4대 스포츠나 풋볼 같은 경우에도 선으로 규정이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야구 같은 경우에도 선으로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야구 같은 경우는 이제 펜스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지금 파울이라든가 이런 부분 판정, 장외 바깥쪽으로 막았다는 판정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어쨌든 그런 뭐 축구 같은 경우에도 따져보셔도 이제 라인으로 규정이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드라는 건 굉장히 이제 큰 특색을 제공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제 보드를 활용해가지고 하드림,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세게 때려가지고 반대쪽으로 확 보낸다라든가 그런 부분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른 스포츠는 사실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냥 라인 쪽으로 빵 쳐버리면은 이제 그냥 바깥쪽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신체 접촉의 가중. 예, 아무래도 이제 바디 체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허용이 되는 스포츠인데, 보드가 있기 때문에 선수가 이제 벽에 몰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보디 체킹, 이제 이런 부분이 가중이 된다라는 거. 이런 그림도 아무래도 하키라는 스포츠의 좀 특성을 가중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드라는 이 링크의 영역 자체가, 이제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링크의 지역 구분은 지역이 있죠, 그죠? 뭐 공격 지역, 중립 지역, 수비 지역,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 기준이 골이 발생이 되는 지역을 기본적으로 수비 지역이라고 합니다. 예, 기준이 그거예요. 이제 골이 발생이 되는 지역.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골이 들어가면은 이제 수비 지역에서 이제 골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기준으로 판정을 하고요. 그리고 중립 지역은 이제 링크의 중간 지역, 그리고 공격 지역은 수비 골대에서 먼 지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골이 발생되는 지역을 기준으로 수비 지역, 공격 지역, 중립 지역 이렇게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리고, 뭐 도식화하면 이렇습니다. 근데 누군가의 공격 지역은 누군가의 수비 지역이죠. 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그렇게 어려울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기준점으로는 이제 그렇게 적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참고로 지역의 폭은 수비랑 공격 지역은 22.5m, 그리고 이제 중립 지역 같은 경우는 15m. 이거 이제 피트 NHL이랑 IIHF랑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역의 폭 자체는 이렇게 별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NHL 같은 경우는 사실 중립 지역을 한번 줄였죠. IIHF도 제가 알기로는 좀 줄인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게 이제 정확히 몇 년도부터인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 내용은 집어넣지 못했는데, NHL 같은 경우에는 0405 시즌, 사실 0405 시즌이 NHL 룰의 정말 대격변에 가까운 시즌이었습니다. 뭐 뒤에도 하나 나오겠지만, 뭐 대표적으로 이제 투라인 패스 없어진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NHL 룰의 정말 대격변의 시즌이었거든요. 이제 그때 중립 지역 크기도 줄어들었었어요. 중립 지역 크기가 예전에는 16.4m에서 지금은 15m. 지금도 15m. IIHF도 지금 15m입니다. 제가 한 5년분 정도는 이제 룰북을 찾아봤는데, IIHF 같은 경우에는 5년분에서는 뭐 지역이 줄어들고 그런 건 없었어요. 예전부터 중립지역 15m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중립지역의 크기가 좀 더 줄어든다 라고 하면 당연히, 왜냐면 링크 폭은 넓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각 지역에서의 플레이들, 뭐 공격 플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골 크리스, 네트 뒤 영역, 요게 있죠. 그렇죠. 굉장히 또 중요한 영역이죠. 링크를 말씀을 드릴 때. 네, 뭐 요렇게 생겼습니다. 뭐 이제 입체적인 도식화를 말씀을 드리면 골대랑, 그리고 이제 골 크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3cm, 이제 요렇게 가장 넓은 이제 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 뭐 이거 뭐 사실 뭐 이렇게 보고 그냥 가면 되죠, 그죠? 이 파란색으로 이제 그려진 영역이 결국은 골 크리스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골리가 이제 항상 이제 여기에서 주로 이제 활동을 당연히 하고요. 세이브라든가 기본적으로 이제 골리가 플레이를 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골리가 플레이하는 영역이 여기밖에 없지는 않는데 이제 주로 플레이하는 영역이 여기죠. 이제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골크리스 같은 경우는 사실 골리가 보호받는 영역이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골리 인터피어런스 이런 것도 이제 다음에 한번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골크리스 바이올레이션. NHL에서는 사실 이거 이제 많이 못 보시는데 IIHF 경기 보시면 항상 골크리스 바이올레이션을 많이 불죠.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골크리스는 역시나 골리가 보호받는 영역이기 때문에 또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죠. 요 사진을 가지고 오신 분들의 눈치 빠르신 분들은 그래서 가져오셨구나 라고 바로 이제 눈치를 채셨을 텐데 요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골리가 퍽을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골리 여기 restricted area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골리가 결국은 퍽을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죠? 여기서는 이제 퍽을 만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사다리꼴 모양의 요 이제 네트 뒤에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중요합니다. 링크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보시면 이제 여기는 제가 이제 여기 노란색 해놓은 거는 요 골라인에서 이제 시작되는, 그죠? 좀 짧은 변이 6.8m죠, 그죠? 그리고 좀 넓은 변이 8.6m, 그죠? 뭐 요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다라고, 요 사다리꼴 영역이 상당히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지금 여기 이제 사다리꼴 영역에서 이제 골리가 퍽을 만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요 말씀을 드리기 위해 했던 거고요. 사실 네트 뒤쪽에 사다리꼴 모양 요게 굉장히 중요한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골라인 뒤에서만 골라인 뒤에서는 조건이 하나 붙죠. 골라인 뒤에서는 사다리꼴 안에서만 퍽 핸들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골리가 퍽을 만질 수 있는 영역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양쪽의 코너 쪽에서는 퍽을 만질 수가 없게끔 이제 이렇게 이제 바꿨는데, 이렇게 이제 이 영역을 하나 신설을 했는데, 사실 이 룰의 도입의 이유는 골리들이 코너 쪽으로 나와가지고 덤프 앤 체이스 플레이를 굉장히 미연에 차단하는 플레이들이 많았었어요. 예전에. 물론 이제 저는 이제 그 시절에 NHL이라든가 하키를 봤던 적은 아니지만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덤프 앤 체이스를 하다 보면은 퍽이 이쪽으로 빡 하고 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골리가 이제 미리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골리가 퍽을 딱 잡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그죠? 요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제 공격적으로 풀어가는 이제 지역 진입 중에 하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덤프 앤 체이스라고 하면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골리의 이런 퍽 핸들링적인 부분에서 많이 무력화가 되다 보니까 리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공격에 좀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한의 그런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게 결국 이제 유행이 하게 된 이유는 뉴저지 데빌스가 요 무렵에 트랩 디펜스,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이 들어오는 거를 결국 이제 이 차단을 하는 느낌의 디펜스를 쓰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 부분에서, 물론 이제 깔끔하게 지역 진입이 그냥 이제 퍽을 캐리해서 들어오는 그림이 나오면 좋겠지만은 트랩 디펜스를 쓰면은 그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뻥 쳐가지고 덤프 앤 체이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근데 이제 골리가 나와가지고 다 차단을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NHL이 좀 더 공격적으로 이렇게 룰을 개정하기 위해서 요 영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도입이 된 게, NHL은 아까 이제 0405 시즌이 NHL 룰 대격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도 0405 시즌에 생겼습니다. 실제로 이제 호사가들은 브로데르 룰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이 룰이. 왜냐하면 마탱 브로데르 선수가 워낙 퍽 핸들링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뉴저지도 트랩 디펜스를 많이 썼었고, 그런 과정에서 덤프가 되는 걸 코너에서 딱 차단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상대 공격 시도를 무위로 만들어내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왔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 무렵에 뉴저지 데빌스는 우승도 많이 했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NHL 같은 경우 좀 더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위해서 이 지역도 도입을 했고, 요 영역을 신설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고요. IIHF도 21-22 시즌부터 요 영역을 도입을 했습니다. IIHF는 사실은 21-22 시즌 전까지는 이게 없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IIHF 룰에서는 골리가 골라인 뒤에서 그냥 마음대로 이제 나와가지고 퍽을 만져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IIHF도 이제 요 영역이 생겼다라는 거, 그 부분 말씀을 드려보고요. IIHF는 비교적 굉장히 최근에 요 룰이 신설이 됐죠. 모든 리그가 그렇지는 않지만 역시나 IIHF도 역시나 최근에 좀 북미식 사양에 맞는 도입을 좀 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북미식 사양의 이런 이제
사다리골, 그죠? 네트 뒤쪽에서 그 사다리골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사실 북미식 경기장 그리고 이제 뭐 중립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영역을 이제 마찬가지로 좀 좁게 조정을 한다라든가 그런 그림들인데 사실 북미식 경기장에 장점이 있기는 하죠. 확실한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좁은 경기장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속도감이 굉장히 좋죠. 그죠? 속도감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계 용이성도 있죠. 왜냐면 이제 카메라가 이렇게 이제 카메라가 이렇게 이제 이 경기장을 찍었을 때 한 번에 이렇게 이제 좌우폭까지 이제 좀 깔끔하게 잘 들어오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더 쉽거든요. 사실 폭이 넓어지면은 그게 어려우니까. 그럼 이제 중계적인 용이성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피지컬적인 경기. 아까 이제 보드의 특성에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아무래도 좁은 경기장에선 좀 더 신체적인 접촉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보드 쪽에서의 접촉이 됐든. 그죠? 그 부분에서도 결국 이제 북미식 경기장에 사실 장점이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북미식 링크가 모두 능사는 아닙니다. 요거 사실 제가 제 후토크 많이 들어보신 분들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하기는 하는데 모두 다 NHL 수준. 왜 이제 NHL이라고 하면은 사실 요즘 인터넷 말로 하면은 천회천이라고 보셔야 돼요. 거기에 있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수준이 아니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심지어 사라이 나온 선수들까지도 대부분 그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더더욱 NHL은 기술 위주, 스피드 위주로 가기 때문에 실제로 현역으로 뛰었던 선수들도 그러니까 예전에 한 20년 전에 현역으로 뛰었던 선수들도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난 지금 NHL이면은 못 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NHL은 정말 그게 하키의 극의에 다다른 선수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모든 선수들이 당연히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하키 리그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두 NHL 수준의 경기력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지역 진입에서의 세련된 부분도 전술적인 부분도 그렇고 선수들의 기량도 그렇고 북미식을 도입을 하면은 어려운 지역 진입 링크가 좁아지니까 지역 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 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 이제 이 링크 폭이라든가 이런 부분 설명을 드릴 때. 그리고 그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지루한 양상의 경기 가능성은 사실 충분히 있습니다. 그냥 피지컬 플레이만 빵빵빵빵 나오는 느낌에서의 좀 지루한 느낌의 플레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화려하게 뭐 득점을 뭐 이제 그런 게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양상들이 꽤 나와요. 그리고 그게 언제 나왔었냐면요. 2022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그런 양상의 경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덴마크가 굉장히 사이즈가 좋고 선수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이즈가 좋고 그래서 이제 지역 진입을 많이 차단을 하는 느낌으로서 그죠? 뭐 블루라인 쪽에서 이렇게 쫙 배치를 돼가지고 이제 차단하는 느낌으로 가면 차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캐리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그림으로 됐을 때 굉장히 이제 다른 팀들이 지역 진입도 제대로 못하다가 결국은 털리는 그림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경기는 루즈해지고 그래서 사실은 북미식 링크가 모두 능사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이번 올림픽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북미 링크에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NHL 선수들이 오니까 문제는 없겠죠. 그 부분에서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일단은 좀 지켜볼 부분은 이게 무조건 능사는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사실 뭐 2022년 베이징 올림픽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뭐 KHL 선수들 다 참가를 했고 유럽 유수의 선수들이 다 참가를 했는데도 그런 느낌의 경기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건 사실 시사하는 바가 없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링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북미식이 항상 능사는 아니다라는 것까지도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내용은 링크를 살펴봤는데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듯이 정말 경기가 펼쳐지는 곳이고 규격, 치수 그리고 이제 이 링크의 크기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변수들 때문에 실제 경기 양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영향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링크의 이런 기본적인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숙지하고 들어가시면은 앞으로 이제 경기를 모시는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번 내용을 준비를 해봤고요. 어쨌든 오늘은 제가 이제 101 이 링크 편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